예, 안녕하십니까. 텍사스 휴스턴에서 혈액종양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정운동입니다. 오늘은 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동네에 종양내과 암 전문의의 의견을 들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인터넷에 닥터 정으로 쳐보시면요, 켄 정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그 닥터면서 코미디언이신 분이 있는데 한국 분이죠. 저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 이름은 운동, 움직일 운자에 움직일 동자입니다. 이거 지금은 흰머리가 많이 났는데 이거 옛날에 젊었을 때 사진이네요. 이 본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요. 또 일반화에 오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내로남불입니다. 언제 한번 제대로 롬에서 한번 암 예방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그 유튜브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제 암 예방보다는 암 치료의 시간을 더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굳이 암 예방을 해야 될 농담입니다. 나한테 왜 암이 생겼느냐? 뭔가가 변해서 돌연변이죠. 그 전에 없던 성질이 생긴 거예요. 가령 뭐 독성 물질이나 뭐 술, 담배 등으로 인해서 유전자에 변이가 생겨서 암이 되는 형질을 획득을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우연입니다. 삶은 우연이듯이 그 세포 내 복합적인 사건들이 하필 엮여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가령 이제 브라카 그 유전자를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유전자가 잘못 복제가 됐을 때 그거를 이제 고치는 유전자를 복구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절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 유전자를 복제하는데 에러가 생겨서 가령 이제 컴퓨터에서 하드 디스크 복제하는데 이제 에러 생기듯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이제 암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 브라카 지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흔하게 생기는 것들이 이제 유방암과 이제 난소암인데 이제 그분들은 그 암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유방 절제술이나 오바리를 떼어내시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결국 그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남 탓을 하거나 자책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암이 하나만 해서 이제 발생하기보다는 그 면역도 피해야 되고 계속 영생을 얻는 그런 성질도 획득을 해야 되고 계속 암이 진행될수록 유전자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그로 인해서 좀 더 잘 살게 되도록 그런 형질을 획득하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자, 진단은 내가 청진기 딱 되면 진단 나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피검사로 진단하는 법은 아직 없습니다. 가령 이제 캔서 시크라는 것도 이제 현재 그 임상 시험 중에 있고요. 아직 안 왔고요. 그 ctDNA, Circulating Tumor DNA라고 그래서 이제 갤러리라는 그 회사에서 한 900 정도 주면은 또 진단이 아니라 이제 스크린, 캔서 스크리닝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가령 뭐 내가 이제 브라카진처럼 암이 잘 발생하는 그런 유전적인 성향을 타고났다. 그러면 이제 이런 테스트를 함으로 인해서 그 암이 그 CT나 이런 이미징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조그만 상태였을 때 그런 그 DNA 나오는 거를 피해서 픽업을 해서 진단이 이제 초기 진단, 그렇죠.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이것도 그 조직 검사를 통해서 어느 organ에서 어떻게 무슨 암이 발생됐다는 거를 정확히 나중에 이제 진단이 따로 필요하긴 한데 여하튼 그 스크리닝 테스트로서 요게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 인슈런스에서 커버를 하지 않고요. 아직 FDA 어프로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피 한 방울 가지고 몇 방울 가지고 이제
모든 암은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사기쳐셔가지고 요분이 그 여자 스티브 잡스라고 해서 이제 때 유명하셨던 분인데 지금 큰 핵교에 가서 콩밥 드시고 계십니다. 이제 결국은 CT나 MRI 이렇게 이미징 기계를 통해서 내 암이 어디에 있다. 그래서 이제 퍼져 있다 안 퍼졌다. 그래서 이제 뭐 그 1기, 2기, 3기, 4기에 정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동영상으로 사진 보는 법을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CT에 이제 방사능 걱정을 하시는데요. 일단은 실보다는 득이 많기 때문에 걱정만 하시기보다는 보탬이 되면 하셔야죠. 그 임산부나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CT를 많이 찍는 거를 자제를 하지만은 그 어른들에게는 별로 그 대세에 지장은 없습니다. 펫CT는 이제 CT하고 같은 기계를 쓰기도 하는데요. 다른 점은 이제 포도당에다가 방사능을 입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암이나 감염된 조직에서는 포도당을 프라이머리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컬러풀하게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거 잘못 하셔가지고 암은 포도당을 좋아하니까 뭐 단거나 포도당이 많이 있는 뭐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이죠.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MRI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특정 올간의 CT나 펫보다 센서티비티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뇌나 간, 직장, 유방도 MRI로 찍기도 하고요. 전립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암 등에 이제 사용됩니다. 이제 조직 검사했을 때 캔서 세포들이 이제 굉장히 작게 미세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 조직이라고 했을 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상기기에 잡히지가 않아요. 가령 이제 제가 여기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위성에서 찍은 구글 사진인데 제가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제 안 보이죠? 그 세포, 암세포 하나 이렇게 보이기가 않기 때문에 그 이미징으로 했는데 암세포 안 보였는데 어떻게 재발이 됐느냐? 그때는 이제 그런 세포들이 어디 숨어서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미세암들을 좀 추적하기 위해서 서큘레이팅 튜머 DNA를 이제 쓰기도 하는데 이것도 뭐 절대적으로 정확한 건 아닌데 이제 그나마 현재 기술로서는 그나마 미세암의 잔류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회사는 가던트 36라고 해서 뭐 리퀴드 바이옵시다라고 이제 말들 하는데 이게 이제 조직 검사 바이옵시 하면 이제 조직 검사란 말 아닙니까? 그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떤 암이 뭐 몇 기다 뭐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것은 진단용이 아니라 그 암의 표적을 찾아서 그거에 대한 개인에 맞는 맞춤 치료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큘레이팅 DNA는 재발이나 그런 치료에 대한 경과 관찰용이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표적을 찾는 거는 아닙니다. 이제 표적 찾는 거는 이거고 여기서는 이제 쉽게 말해서 암이 어떻게 잘 반응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뭐 재발이 좀 되고 있느냐 보통 한 이제 6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일찍 그 영상기기보다 재발을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시그나테라라고 해서 거의 뭐 모든 암에 쓰고 있고요. 가던트 리빌은 이제 그 폐암과 유방암, 그 다음에 대장암 이렇게 이제 3개 정도에 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대신 요거는 이제 이 검사를 하기 전에 조직이 좀 필요해서 조직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가던트 리빌로 하기도 하고요. 가던트 리빌은 표적을 찾는 게 아니고 가던트 36만 표적을 찾습니다. 참고로 이런 회사들을 이런 회사들의 이제 주식이나 그 재정적인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이런 거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클로노색은 이제 혈액암, B셀 혈액암에 관련된 거를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림프종이나 그다음에 B셀 ALL 이런 경우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 그 미세암들이 있기 때문에 완치와 그다음에 관해를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가령 5년 내인데
환자들이 그럼 저 완치된 거냐? 이제 그렇게 저 온콜로지스트는 그렇게 말은 안 하고 이제 그냥 관해라, 레미션. 그게 뭐냐? 그냥 no evidence of disease. 그러니까 이제 영상기기나 피검사에서 암을 현재의 테크놀로지 가지고 암을 찾을 수 없는 단계가 이제 complete remission. 이제 3년, 4년 동안 관이었다가 5년 뒤에 뭐 암이 재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가령 이제 그 호르몬 양성인 브레스트 캔서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 20년 후에도 재발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그 전에 이제 완치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재발했을 때는 그 완치라고 했는데 말이 틀린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미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재발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완치에 해당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브레스트 아닌 경우에 그 나중에 이제 릴랩스 되는 암들이 뭐 브레스트 캔서, 호르몬 포지티브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키드니 캔서도 막 굉장히 희한해요. 몇 년, 뭐 멜라노마도 뭐 환자 중에 뭐 5년, 10년 후에 이렇게 재발하는 환자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흔한 암 중에 저 폐암이나 뭐 대장암 이런 경우는 이제 5년 지났을 때는 안치됐다고 보고 저는 뭐 따로 그 병원에 오라고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프라이머리 닥터한테 이제 디스차지 합니다. 자, 치료는 이제 많이 유튜브에서 다루기도 해서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스탠다드 오브 케어라고 해서 이제 가장 많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동의하고 있는 치료들. 그래서 NCCN이라고 그래서 내셔널 이게 이제 인터넷에 이제 공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메일 주소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근데 대신 이제 중국어와 일본어는 번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서브스크라이브 해야 되거든요. 돈을 이제 내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이 가지가 저한테는 바이블입니다. 안에 없는 치료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상한 치료법 가지고 이제 혼동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령 이제 얼터너티브 뭐 컴플리멘터리 메디슨이라고 그래서 무슨 민간요법, 뭐 한약이나 무슨 뭐 비타민제, 뭐 정맥주사 이런 것들. 그 미국에서는 지금 한참 유행인 게 그 기생충약 한참 유행. 그래서 지금 꽤 많은 분들이 이거 처방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처방 필요 없습니다. 그 저기 가축에 먹이 주는 그런 가게 가서 사시면 됩니다. 이게 코비드 이후에 이렇게 아이버맥틴이 좀 유명해져가지고 제가 아는 동료 의사들도 똑똑한 동료들도 이거 믿고 그렇게 막 열심히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안 믿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시겠다고 하는데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 NCCN하고 업투데이트에 없으면 저는 치료법 안 씁니다. 이거는 따로 동영상을 올려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자기가 봤던 이런 내용들이 맞는가 의뢰를 주시면 디베이트, 팩트 체커라는 걸로 인해서 다 일일이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따로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보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NCCN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짜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업투데이트는 돈을 내고 해내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저한테는 성경과 같은 절대적인 제가 믿습니다.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퍼브메드라고 해서 그 이제 모든 전 세계의 그런 그 퍼블리시된 저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신빙성이 있는 게 이제 애니제임이라고 해서요. 여기에 나온 논문 결과들은 거의 뭐 업투데이트나 NCCN에서 이제 바로 채용이 될 정도로 그런 공신력 있는 저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치료법이 새로 나와서 들었다, 뭐 안 들었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그래서 바로 이제 저가 그 환자를 보는데 바로 다음 날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굉장히 공신력 있는 저널이고요. trial.gov에서 여기에는 현재 무슨 어느 나라에 어디에서 어떤 그 임상 시험이 되고 있느냐를 리스트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충 이제 페이즈 1, 2, 3로 나눠서 말씀드리면요. 페이즈 1은 어떤 분들은 뭐 기니픽이라고 이제 하시는데 동물 실험 뒤에서 이제 처음에 first in human으로 인체에 대한 독성 실험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적정 용량이 어느 정도냐? 왜냐하면 너무 부작용이 심한 용량을 써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맥시멈 톨러레 할 수 있는 도즈를 찾아서
그다음에 이제 페이즈 2에서는 이제 사람을 페이즈 1 좀 더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특정 암을 모아서 가령 뭐 브레스트 캔서다 하면은 그것만 모아서 그다음에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그널을 좀 찾아야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페이즈 3는 이제 검증하는 그런 거의 마지막에 있는 임상 시험인데 현재 최선의 치료와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판매 허가가 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페이즈 1에서 이제 대박이 터진 약들은 이렇게 NEJM에 이렇게 이제 퍼블리시가 되죠. 만들어낸 결과들이 증거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주사위나 동전을 돌려서 그룹으로 두 그룹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한 그룹은 그 현재의 제일 좋은 컨트롤 트리트먼트라고 그래서 현재의 스탠다드 오브 케어를 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그룹은 뉴 트리트먼트 또 익스페리멘탈 트리트먼트 주는 거죠. 신약을 거기다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뭐 모든 약들을 임상 시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시험들은 이제 보고되지 않은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공하거나 실패했던 실험까지 전부 다 합해서 이렇게 메타 아날리시스를 했을 경우에 이제 거기에서 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민간요법이나 이제 한방들이 저는 제 환자나 저 가족들한테 레코멘드를 안 하는 이유가 뭐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가 있고 이렇게 현재의 치료와 비교를 해서 드물면은 쓰겠습니까? 그럼 당장이라도 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검증 과정을 거쳐야만 증거로 채택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서 어떤 뭐 민간요법이든 한방이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으면은 뭐 저는 당장이라도 제 자신한테라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뭐 한두 명 해가지고 뭐 1000명에 한 명 정도 해서 낫다 어디 황토를 걸었더니 낫다 무슨 뭐 산에 들어가서 좋은 공기를 마셨더니 암이 없어졌다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굉장히 드문 얘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확 하지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반화의 오류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아라. 제 환자인데 그 70 남자 환자입니다. 2016년에 신장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발가락에 전이가 됐어요. 또 이거 발가락에 전이는 건 좀 저 처음 봤습니다. 여하튼 그 뇌하고 뭐 그다음 목에도 있고 뭐 중격동 미디아시너미로 그러죠. 또 뼈에도 전이돼서 이제 그 옵디보하고 여르보이를 이제 처음 치료법으로 받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병이 계속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키트루다하고 렘비마 또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NCCN First Line 치료법에 이제 있는 건데요. 뭐 리스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하튼 그 옵디보, 예르보이 또는 뭐 렘비마, 키트루다가 여기 이제 Preferred Regimen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썼는데 부작용도 심하고 암도 계속 자라고 뭐 체중도 감소하고 하셔서 넥스트젠 시퀀싱 또는 이제 바이오마커를 타겟을 찾는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사인데 이제 파운데이션 원이라고 해서요. 그 버스턴에 있는 회사인데 제일 처음에 이런 그 타겟을 찾는 분자 생물학적 테스트로서 제일 유명한 그런 회사인데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이제 VHL이라고 그래서 환자분의 암의 신장암은 이 뮤테이션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거에 맞는 치료법이 벨주티판이라고 그 당시 이 약이 어프로브 되자마자 그 이 약 제약회사에서 이제 영업사원이 와서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바로 운 좋게 그 약을 바로 썼습니다. 그리고 면역 항제 요새 뭐 암에 다 쓸 정도로 많이 쓰는데 이제 그 차이점이 일반 그 세포독성 항제는 직접 이제 투머셀을 가서 DNA 데미지를 일으킨다든지 분열을 막지한다든지 해서 이제 하는데 이거는 우리 몸에 건강한 면역 세포를 통해서 캔서셀을 죽이는 거죠. 이제 서로 이게 PD 해가지고 이제 서로 나 죽이지 마시오 하고 이제 이런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안티 PD1이라는 또는 안티 PDL1이라는 항체 주사를 해가지고 이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내 몸에 있는 T 세포가 이제 투머셀을 인식을 하고 이제 죽이게 들어가는 거죠. 메르슨의 어떤 건데 그 직장암인데요. 그 직장에 이제 베이스라인에 캔서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 환자의 특성은 미스매치 리페어가 부족한 환자였습니다. 그 미스매치 리페어는 그 전에 저번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암이 그 DNA를 복제할 때 에러가 생겼을 때 스스로 복구하는 힘이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게 이제 디펙트가 된 상황에 있을 때 PD1를 블락을 했을 때 이렇게 3개월 후에 암이 뭐 거의 없어지고 6개월 후에도 계속 검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그 항암제하고 방사선 치료도 및 그다음에 수술까지 안 하시는 그런 그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제 보통은 그 암이 걸렸을 때 그 전에 이제 항암제와 같이 젤로다라고 그래서 이제 먹는 약으로 하고 근데 레디에이션, RT가 레디에이션이거든요. 이제 같이 해서 하고 그다음에 암을 좀 줄이고 직장암 같은 경우에요. 그다음에 이제 항암제, 폴폭스나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뭐까지 맞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암이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수술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그 티피컬한 코스인데 D가 이제 디펙트란 말이거든요. DMMR. 그래서 미스매치 이게 이제 디피션트가 있는 형질을 가진 암이었을 경우에는 그 항암제가 잘 안 듣고요. 왜냐하면 그 DNA에 에러가 생긴 거를 스스로 자성을 해서 고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암이기 때문에 뭐 항암제나 방사선으로 막 폭탄을 때려봐야 뭐 나는 그거에 개의치 않고 계속 잘한다라는 그런 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크포인트 이니비더라는 이뮤노테라피 여기 뭐 이거는 이제 옵디보, 기트루다 아니면 이 애니제임에서는 이 약을 이제 썼었죠. 그래가지고 3개월마다 이벨류를 한 다음에 완전 간해가 왔다 했을 경우는 수술도 없이 그냥 뭐 관찰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암 치료에 방사선, 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 수술까지 이렇게 트레디셔널 법의 파라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시대가 왔죠. 자, 이분은 여성 환자인데 3기에 수술을 이제 하고 나서 보통은 이제 12번을 맞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항암제를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MMR이 디펙티브한 디피션트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항암제가 잘 안 들을 것이다 예상은 되지만 여하튼 현재의 스탠다드 오브 케어는 6회에서 12번 정도 이제 맞는 거가 이제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정상의 베이스라인 CEA 이거는 이제 캔서 마커로 많이 쓰는 건데 수술 후에 이제 수술 전에도 정상이었고 수술 후에도 이제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의 결과를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 Circulating ctDNA인 시그네테라의 그 회사의 DNA를 봤을 때 이제 항암제를 계속 맞으면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암제가 안 듣는구나 이제 그렇게 시그널이 있죠. 그래서 이제 CT를 찍어봤더니 폴폭스를 그만두고 방사선 치료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환자분이 이제 MMR이 디피신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키트루다 명령 항암제를 써서 3번을 썼는데 계속 또 뭐 시그나테라 테스트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CT를 또 찍어보니까 이제 재발이 된 겁니다. 국소 재발.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다른 옵티보 예르보이라는 다른 그 좀 더 비싸죠. 이게 예르보이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뮤노테라피 콤비네이션을 이제 원했는데 그 레디에이션을 받았던 그 지역에 그 장염이 생기셔가지고 설사도 심해서 이제 딱 2번만 해서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지금 한 4년째 완전 관해 계시는 케이스입니다. 이제 이분은 또 78세 여성, 그 말이 아프면은 이제 거기에 그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호소에 이제 관리인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 텍사스에서는 말들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이제 병원에서 입원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장들이 막 움직이지 않고 뭐 캔서도 있고 해가지고 뭐 식사도 전혀 못 하시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도 메둘라리 칼시노마라고 해서 대장암 중에 굉장히 흔하지 않은
그런 암이었거든요. 이런 암들은 보통 항암제의 저항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ECOG PS라고 해서 퍼포먼스 스코어라고 그래서 4라고 하면은 뭐 그 키모를 받으실 수가 없는 상태예요. 기본 체력이나 그런 그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도 못 하셔가지고 뭐 제주노스토미 튜브로 겨우 이제 식사 어느 정도 하실.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은 허스피스로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식사도 못 하시니까 집에도 못 가실 형편이시고, 또 항암제도 식사를 못 하시면 이제 항암제를 못 받으시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그 니오지노믹스라는 다른 스펠링이 좀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그 NGS 컴퍼니를 해서 보니까 무한 찾았습니다. 바로 시작을 했어요. 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키투르다. 그러니까 겨우 이제 휠체어로 집으로 퇴원하신 분이었죠. 그래서 한 9번 정도 하니까 이제 조금씩 나아져서 이제 겨우 이제 말 먹이 줄 수 있는 정도로 신체 기능이 회복이 되셨고, 그러다가 이제 항암제를 이제 아니 키투르다를 좀 끊게 됐는데, 그런 이유가 이제 당뇨하고 부신에 대한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에 치료를 좀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간에도 그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가 생겨셔가지고 또 이제 따로 치료했는데, 지금 그 이후로 거의 뭐 지금 3년째 완치돼서 아니 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양내과가 더 이상 비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현재는 사기 말기암도 완치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개인 맞춤형 치료법으로 모든 환자를 동일하게 치료하지 않고 그때그때 다르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노인도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